자, 이제 9강 강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강에서는 여러분들 교재 중개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 제 69페이지죠. 69페이지에 자, 고용인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고용인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제2절인 중개사무소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자, 고용인 부분 하면 일단은 고용인 하면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고용인 하면 일단은 누굴 얘기한다? 이거는 일단 자, 소속 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 있죠? 자, 소속 공인중개사와 그 다음에 또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뭐라 한다? 고용인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이때 이런 고용인과 관련된 부분에서 보면 고용인을 채용하거나 아니면 고용 관계가 어떻게 됐을 때 종료되었을 때 어떻게 한다? 신고를 해줘야지만 돼요. 자, 다시 한번 고용인을 뭐 했을 때? 채용했을 때, 그리고 고용관계가 종료됐을 때 신고하라. 자, 채용하면 신고해야 돼요. 언제까지 신고하냐면 업무 개시 전까지. 자, 직원이죠, 직원. 소속중개사 중개보조원 채용하면요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를 해줘야지만 됩니다. 자, 그럼 업무 개시 전 하면 뭐예요? 업무 개시 전 하면 이거는 이제 너 이제 면접 보죠. 그리고 너 며칠 날 출근해라 라고 했죠. 근데 며칠 날 출근해라. 그 출근하기 전까지가 바로 업무 개시 전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이거는 10일 이내 신고하라. 자, 그래서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일단 채용했을 때 업무 개시 전, 고용관계가 종료됐을 때 10일 이내 일단은 신고해라. 등록관청 신고해줘야 되고요. 이거 신고를 만약에 안 하면요 이때는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이거는 이 법 또는 이 법 명령 위반해서 업무정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용인 채용 시에 자, 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자, 고용인 채용 시 개업공개사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책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이제 71페이지에 나오는 책임 있죠. 자, 그 앞에 보면 뭐 고용인에 여러분들 70페이지 보니까 고용인의 업무 하는 거 있죠. 소속중개사 중개보조원.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용어장에서 잠깐 아마 살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읽어보시면 자, 소속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조할 수도 있는데 중개보조는 중개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없고 수행할 수 없고 뭐만 할 수 있는 거? 보조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72페이지 보니까 민사 책임,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니까 행정상의 책임, 그리고 형사 책임 이렇게 구분해서 나오는데요. 세 가지를 한번 보죠. 일단 민사 책임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손해배상 민사니까 이건 돈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은 손해배상 책임이고요. 자, 이거는 누가 잘못한 거예요? 고용인이 잘못했죠. 그런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 책임졌죠. 사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잘못이 없는데 직원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직원 때문에 일단은 책임지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무과실 책임이다 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라고 한다? 무과실 책임이다 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부진정 연대 책임이다 라고도 합니다. 자, 이거는 뭐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도 뭡니까?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채용해 가지고 채용한 죄로다가 책임지는 거지만 너도 잘못했으니까 너도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부진정 연대 책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손해배상 책임, 어쨌든 고용인이 중개업무와 관련해서 은행에게 손해를 끼쳤다라고 한다면 그 손해를 개업공개사가 책임져야 되고요. 자, 이거는 중개업무뿐만 아니라 중개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지는 것. 예를 들어서 중개보조원이 계약금, 자, 중도금이나 이런 거를 전달해달라고 한 것을 들고 튀었습니다. 받아가지고. 이것도 중개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뭐냐면 행정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행정상의 책임이 있어요. 자, 행정상의 책임은 이거는 일단은 고용인의 업무상의는
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누구의 행위로 본다? 이거는 자, 개업 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어떻게 된다? 본다 이렇게 써요. 자, 여기에 행정상의 책임 있죠? 행정책임은 일단 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누구의 행위? 개업공개사 행위로 본다 그랬습니다. 뭐뭐로 본다. 이건 뭐예요? 뭐뭐로 본다. 이거는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웠죠. 뭐뭐로 본다는 간주하는 거죠. 간주하는 거. 그러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결국 어떻게 한다? 결국 자, 개업공개사 행위예요. 즉 고용인이 등록 취소라든가 그 다음에 또 업무 정지. 자, 등록 취소 업무 정지 행위를 누가 했더라? 등록 취소 업무 정지를 만약에 고용인이 했다면 결국 누가 등록 취소 업무 정지 당한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등록 취소 업무 정지를 당한다는 얘기예요. 요게 바로 행정상의 책임으로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또 고용인 책임 없이 개업 공개사 책임으로서 형사 책임이 있습니다. 형사 책임. 자, 형사 책임은 이거는 소위 말하는 뭘 얘기한다? 양벌 규정을 얘기한다. 양벌 규정. 자, 양쪽을 벌한다는 얘기예요. 양쪽을 벌한다. 자, 그러면 이거는 고용인이 이 법을 위반해 가지고 뭐 했을 때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때 양벌 규정은 고용인이 이 법인의 형벌, 1년 이하 징역 2,000벌금, 그 다음에 또 3년 이하 징역 2,000벌금 있죠? 이런 형벌을 받게 된다면 그를 벌하는 외에 누구도 개업, 공인중개사도 동조에 규정된 뭐를 벌금형을 관다 이렇게 됐어요. 자, 개업공개사도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게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소속공개사나 중개보존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형을 위반한 거예요. 그러면 그를 벌한 후에 위반한 사람은 1-1로부터 벌하죠. 그를 벌한 후에 외에 그를 채용한 개업공개사도 동조에 규정된 벌금형. 자, 직원 때문에 징역 가는 거 아닙니다. 뭐만 문다? 벌금형만 무는 겁니다. 벌금형 얼마?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물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양벌 규정이에요. 그런데 양벌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벌금형을 선고받죠. 그러면 결격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격 사유는 해당되지 않는다. 왜? 내가 위반한 건 아니니까. 그리고 양벌 규정 자체가 아예 적용되지 않은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자, 이 위반 행위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 자, 너 이거 하지 마라 라고 계속 교육도 하고 그런 거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양벌 규정 자체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여기서 조심할 것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때 양벌 규정, 즉 형사 책임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민사 책임 지는 거 집니다. 이거는요. 면제되는 거 아니에요.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행정상의 책임 면제되는 거 아닙니다. 뭐만 면제되는 거? 형사 책임만 면제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주의를 해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개업공개사와 관련된 부분을 개업공개사 고용인 부분을 했는데, 자, 민사책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떻게 돼요? 대신 개업공개사 갚아주면 너 때문에 내 돈 내가 갚아줬으니까 도로 내놔. 구상권을 당연히 행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구상권 행사가 73페이지 잠깐 나오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73페이지에 보니까 중개사무소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중개사무소는 요건이 어떻게 돼요? 중개사무소 요건은 일단은 건축물 내장에 기재된 건물이죠. 자, 일단 이전에 배웠던 거 복습해야죠. 건축물 내장에 기재된 건물, 그 다음에 또 가설 건축물 내장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중개사무소는 어떻게 돼요? 중개사무소는 일단은 등록관청 관할 범위 내 중개사무소를 둬야지만 되겠죠. 자, 그러면 중개사무소는 자 1인 1사무소가 원칙이다. 1인 1사무소가 뭐다? 원칙이라 그랬죠. 자, 1인 1사무소 원칙이다. 자, 그래서 뭐가 금지된다? 이게 이상 사무소 설치가 금지되고요. 그 다음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 임시중개시설물 설치가 어떻게 된다? 금지된다. 자, 2개 이상 사무소 설치가 금지되고요.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 설치가 금지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동용 임시중개, 자, 2개 이상 사무소 설치하는 거와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시설. 자,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시설 이거 뭐예요?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떴다방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업공개사가 이런 걸 설치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2개 이상 사무소 설치했거나 이동용이한 임시중개소 설치하면 이때는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즉 상대 등록 취소예요. 상대 등록 취소. 자, 상대 등록 취소, 등록 취소할 수 있다죠. 상대 등록 취소는 또 어디에 해당? 업무 정지에도 해당되는 부분. 자,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또 업무 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동용에 의한 임시중개사물 2개 사무소 설치하면 형벌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월금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1인 1사무소가 원칙이고, 그래서 2중 사무소 설치했거나 임시중개소 설치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월금이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원칙이 있죠. 원칙이 있다면 또 뭐가 있는 거?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예외를 볼 텐데요.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더라. 예외는 뭐예요? 바로 74페이지 안원 법인의 분사무소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예외적으로 뭐가 있더라? 법인에 있어서 분사무소라는 것이 있어요. 자, 법인은요, 소위 말하는 지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나 부치기한 개업공개사는 지점을 설치할 수 없어요. 자기 사무소 외에는 다른 데 설치 못해요. 그러나 법인은 일단 주된 사무소는 본사가 있고요. 자, 앞으로 이제 주된 사무소라고 표현할 텐데, 법인은 본사라는 게 있고 주된 사무소, 그 다음에 각각의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데 그 지점을 뭐라 한다? 분사무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분사무소,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데 이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이외의 등록관청에, 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이외의 등록관청에 몇 개씩 설치할 수 있느냐? 1개씩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이외의 등록관청에 하나씩만 둘 수 있는데, 법조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이외의 등록관청에 설치할 수 있대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랬어요. 1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하나씩만 설치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이외의 등록관청입니다. 그러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범위내는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만약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범위내 사무소를 두면 2개 사무소 둔 거죠. 주된 사무소도 있고 분사무소도 있고 한 등록관청에.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니 문제가 나와요. 자, 모든 등록관청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OX? 자, 모든 등록관청에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틀린 거죠. 왜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범위는 분사무소 쓸 수 없으니까. 자, 그러면 분사무소는 뭐다? 이거는 설치신고입니다. 설치신고. 자, 분사무소 개설 등록이 아니에요. 분사무소 개설 등록이 아니고 분사무소 설치신고입니다. 설치신고인데, 자, 요거는 어디다가, 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다가 설치신고한다.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확 박아놓을 게 있어요. 뭘 박아놓냐?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 업무는 어디서 처리한다?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 업무는 주된 사무소 처리한다 라고 하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 업무는 어디서 처리한다? 주된 사무소 처리한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시고요. 설치신고 주된 사무소, 이전신고 주된 사무소, 휴폐업신고 주된 사무소, 임장등록 주된 사무소, 다 주된 사무소예요. 그러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인데 설치신고하면 되는데, 그럼 이제 설치신고하는 과정부터 보죠. 일단은 분사무소 설치하려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일단 사무소를 구해야 돼요. 자, 분사무소를 두기 위해서는 분사무소 설치되는 지역에 사무소를 구한다. 사무소 어떻게 해요? 건축물 내장이 기재된 건물,
가설건축물대장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 없어도 준공검사 사유인가를 받았다면 되고요. 확보하는 방법은 소유하거나 전세임대차 사용대차 방법을 확보하죠. 해서 갖췄습니다. 그리고 분사무소 책임자를 뽑아야 돼요.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분사무소 책임자는 얘는 소위 말하는 지점장이에요. 지점장인데 이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이해하시면 된다. 근데 이 책임자 공인중개사 해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 특수법인 있죠? 특수법인에 있어서는 여러분 지역농협동조합, 지역산림조합 이거죠? 이거는 특수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조합장 공인중개사 해야 된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분사무소 책임자는 원래 공인중개사 해야 되는데 특수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책임자 뭘 받아야 된다? 실무 교육을 받아야지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업무 보증을 설정해 줘야지만 됩니다. 설정하라. 업무 보증 설정하라. 얼마 이상? 1억 이상 설정합니다. 자, 이게 이제 준비 과정이에요. 다시 한번. 자, 분사무소 설치합니다. 뭐 구하라? 사무소 구하고 책임자 공인중개사 뽑고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업무 보증 설정하라. 1억 이상. 그러면 이제 준비 끝났죠? 그러면 서류가 나와요. 사무소 구하라 그랬으니까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단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지연된다면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서를 제출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책임자에 대한 실무교육 서류증 4번 들어가고요. 업무보증 설정 서류 들어갑니다. 자, 조심할 것은 자 책임자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은 등록관청 확인하고요. 법인 등기상 증명서도 제출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대장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비서류 3가지죠. 3가지 뭐였어요? 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책임자 실무교육 서류증 4번, 업무보증 설정 서류 3가지를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다가 첨부해서 어디다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제출을 합니다. 그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는 결격 사유를 어떻게 한다? 확인을 합니다. 자, 결격 사유 확인해요. 결격 사유. 일단 결격 사유 뭐 있어요? 분사무소 책임자 결격 사유 있죠? 확인하고 나서 적합하다면 신고 필증을 교부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처리기간이 서식에서 보면 7일이에요. 자, 그리고 설치 예정지역 등록관청으로 지체 없이 뭐가 된다?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체 없이 통보하라. 요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부터 신고되면 절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이런 절차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크게 기억할 필요 없이 절차도만 한번 쭉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가 됐죠? 됐으면 이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적은 수수료 내고요. 그 다음에 또 분사무소에 대한 자 신고 필증에 대한 재교부가 있습니다. 자, 재교부도 마찬가지로 등록증 재교부가 있습니다. 잊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을 때 기재사항 변경,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의 기재사항 변경은 뭡니까? 책임자가 교체됐을 때요. 이때는 재교부 신청할 수 있는데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조례정은 수수료를 내게 돼요. 자, 그래서 분사무소는 요 정도까지만 정리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뭐 이렇게 큰 문제는 없이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5페이지 보니까 중개사무소 명칭 또 사용금지 의무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명칭을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떤 명칭을 사용하느냐? 자, 이제 명칭 사용과 관련된 부분을 보죠. 일단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떤 명칭?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반드시 써야 될 명칭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중개 둘 중에 하나 써라.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든가 부동산 중개라든가 둘 중에 하나는 써줘야지만 된다. 그러면 이거는 개업공개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업공개사를 일단은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개업공개사를 표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를 일단은 반드시 써줘야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안 썼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자, 개업공개사가 어떤 명칭 안 쓰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든가 부동산 중개라든가 둘 중에 하나 안 쓰면 100만 원의 과태료. 그런데 또 이 개업공개사 중에서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가 있죠.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는 바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써서는 안 된다. 금지. 자, 개업공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써서는 안 된다. 금지입니다. 자, 이거는 왜 그러냐?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는 일단은 뭐가 없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죠. 그래서 이 공개사무소라는 명칭을 써서는 안 된다. 만약에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썼다 그러면 이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하나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든가 부동산 중개라든가 자, 공인사무소라든가 부동산 중개라든가 또는 이와 유사 명칭에 대해서 사용을 어떻게 한다? 금지한다. 자, 다시 한번 보자.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 여기서부터 보자.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누구예요?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 자, 다시 한번. 개업 공인중개사란 이 법에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한 자죠.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 그러면 등록하지 않은 자를 얘기하죠. 자, 용어 정의 때 연습한 것을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한 자고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 그러면 등록하지 않은 자예요. 이 등록하지 않은 자는 개업 공인중개사 사용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든가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금지되고 이걸 위반했다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자, 이렇게 명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한 써야 되고 쓰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 일단 구분해 봤고요. 자, 그 다음에 5개 광고물 중 가로세로 돌청호상에 성명을 어떻게 하라? 성명을 표기하라 라는 부분이 있어요. 5개 광고물 중에서 자, 어디에다가 외 광고물 중에서 가로, 그 다음에 세로, 그리고 돌출, 그 다음에 옥상. 자, 성명 표기는 어떻게 한다? 5개 광고물 중에서 가로, 세로, 돌출, 옥상 네 가지 간판. 네 가지 간판에다가 뭘 써라? 성명을 써라. 어떻게 해요?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자,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부동산 사무실 간판들 보세요. 그럼 거의 밑에다가 대표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이 써졌을 거예요. 그거 폼으로 써놓은 거 아닙니다. 이렇게 쓰라 그래서 쓴 거예요. 자, 인식할 수 있을 정도니까 이렇게 지나가면서 쳐다보면 보일 정도로만 쓰면 돼요. 등록증에 기재된 성명을 기재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자, 법인에 있어서는 주된 사무소는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성명을 표기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거 만약에 성명 표기를 안 하면 이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성명 표기와 그 다음에 또 명칭 사용 부분을 만약에 위반했다라고 한다면 일단 이렇게 1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 과태료, 1년 이하 징역 1,000원 벌금, 그 다음에 또 100만 원 과태료 이렇게 위반사항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76페이지 보니까 이런 위반 간판에 대해서 철거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뜯어내라. 철거 명령을 누가 등록관청에서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철거 명령에 응하지 않는다 그러면 행정대집행법에서 대집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행정대집행법에서 대집행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강제 철거하는 거죠. 자, 행정대집행법입니다. 여러분 그거 교재를 보면 행정대집행법에서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그 77페이지 보니까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라고 하는 부분을 보죠. 자,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뭐 한다? 광고를 한다. 그러면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를 할 때 이때 뭐 한다 그랬어요? 중개대상 광고할 때 표시하라 그랬습니다. 뭘 표시하느냐? 자, 광고할 때 표시를 하라. 뭐를? 자, 개업공개사의 성명과 그 다음에 사무소 명칭과 그 다음에 또 소재지와 그 다음에 연락처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자, 중개대상물 광고할 때 표시하라. 뭘 표시하라?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네 가지입니다. 성명소연. 자, 성명소연입니다. 네 가지. 자, 다시 한번. 중개대상물에 광고할 때 표시하는 사항은 네 가지. 성명소연인데,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네 가지를 표기하라. 이거 표기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개업공개사는 중개대상물 광고할 때 이렇게 성명, 명칭, 소재지, 연락처 네 개를 표기해야 되고, 표기 안 하면 100만 원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아닌 자. 자, 아닌 자는 중개업을 위한 자, 중개 대상물 광고를 금지합니다. 광고를 금지한다. 자,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누구예요? 개업공개사 아닌 자. 자, 아까도 연습을 했었죠? 개업공개사 아닌 자는 누굴 얘기한다? 이거는 자, 개업공개사는 등록한 자죠. 개업공개사 아닌 자는 등록하지 않은 자. 자, 그럼 등록하지 않은 자는 중개업을 위한 중개대상물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좀 더 특별하게 한번 보시죠. 자, 개업공개사 아닌 자는 소속공개사도 개업공개사 아니죠. 중개보존도 개업공개사 아니에요. 소속공개사나 중개보존이 자기 자체적으로 중개대상을 광고하면 안 돼요. 항상 중개대상 광고는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합니다. 소속공개사 중개보존이 자체적으로 광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심하시고, 만약에 개업공개사 아닌 자가 중개업을 위해서 중개대상물 광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위반 시 이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중개사무소 이전을 보죠. 자, 여러분들 사무소를 이전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이제 중개사무소 이전과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이전으로 나눠집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구분해야 되는데, 일단은 사무소 이전에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 좀 구분해 보시고, 일단 중개사무소 이전부터 볼까요? 중개사무소 이전. 자, 중개사무소는 이전한 날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신고해 줘야지만 됩니다. 10일 이내.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니까 이건 뭐예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전하고 나서 신고하는 거예요. 이전하고 나서 며칠 이내? 10일 이내. 어디다가?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이전한 곳의 등록관청이죠.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그럼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할 때 뭐를 들고 가느냐면 등록증과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이전 신고에 첨부합니다. 자, 그러면 등록증과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첨부하는데, 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를 항상 뭐예요? 건축물대장 사무소는 그 다음에 또 가설건축물대장 안 되고 건축물대장 없어도 된다 그랬죠. 준공검사 사유서를 받았다면. 그런데 그때 사유서를 또 제출해 주면 되는 거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전후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이전후 등록관청에서는 등록증을 재교부를 해줍니다. 그런데 동일관청으로 이전하면 이때는 변경 교부를 어떻게 한다? 할 수 있다 그랬어요. 변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자, 등록증을 재교부해서 이전 후 등록관청은 이전 전 등록관청에 서류 송부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는 이전 전 등록관청에 뭐 한다? 서류 송부 요청을 하면 이전 전 등록관청에서는 서류를 송부해 주게 돼요. 자, 이전 전 등록관청에서 서류 송부해 주는 것은 78페이지 맨 하단 부분에 나와 있죠. 자, 이전 신고 그 중개사무소 등록 대장 있죠. 그다음에 등록 신청 서류 있죠. 그리고 최근 1년 이내 행정처분이 된 서류 또는 행정처분이 진행된 서류를 보내줘요. 자, 이제 요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위에 거부터 보죠. 이전 후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되면 등록증을 다시 교부해 줍니다. 그런데 동일관청 이전은 변경 교부할 수 있다는데요. 자,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강북구에서, 자, 서울 강북구에 있습니다. 강북구에서, 자, 강남구로 일단은 이전합니다. 강북구의 사무실을 어디로 이전한다?
강남구로 이전해 봅시다. 그러면 강북구의 사무실을 강남구로 이전하고 나서 며칠 이내? 10일 이내 영업해도 됩니다. 사무실 옮기고 나서 영업 그대로 해도 돼요. 10일 이내 어디다가 이전 후 등록관청인 강남구에다가 이전 신고하죠. 이때 등록증과 사무소 확보 증명서 첨부해서 하면 자, 강북구에서 중개업을 할 때는 등록증은 누구 명의로 교부해줘요? 강북구청장 명의로 교부해주죠. 그런데 강남구로 갔으니까 누구 명의로 교부가 돼요? 이제는 강남구청장 명의로 교부가 돼줘야죠. 그러니까 강남구청장 명의로 다시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등록증을 재교부해주는 겁니다. 이때는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적으로는 수수료를 좀 내야죠. 자, 그런데 강북구에서 강북구로 이사갑니다. 그럼 같은 등록관청 범위 내죠. 강북구에서 강북구로 이사를 가면 등록관청 같은 범위 냅니다. 그럼 등록관청 범위 내면 그러면 강북구청장 명의는 그대로 있죠. 등록증에 강북구청장 명의는 그대로 돼 있고 뭐만 이제 바뀌어요? 주소만 바뀌죠. 그러니까 주소만 이렇게 된 것을 밑줄 쳐놓고 다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요게 변경교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조심할 것은 변경교부 할 수 있답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에요. 할 수 있다. 이건 뭐냐면 담당 공무원이 봤을 때 다시 교부해줘야 될 상황인데 너무 지저분하거나 아니면 요 주소 이렇게 썼다가 이렇게 지웠다가 또 꼭대 썼다가 이제 주소 쓸 데가 없어요. 수정해서 해줄 데가 없죠. 그러면 재교부도 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동일관청 이전했을 때는 두 가지 선택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변경교부도 할 수 있고 재교부도 할 수 있고 두 가지 선택해서 해주는 거.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는 이전 후 전 등록관청에 서류 송부 요청을 하게 되죠. 그럼 이제 서류가 송부되죠. 그런데 송부되는 서류 중에서 보면 자, 등록대장, 등록신청 서류, 그 다음에 최근 1년 이내 행정처분이 된 서류 또는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서류인데 문제는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서류예요.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서류는 결국 행정처분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정처분이 지금까지 안 되고 지금 뭐 조사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보내주면 결국은 자 79페이지 상단 부분에 맨 꼭대기 나오는 부분인데요. 신고 전에 발생된 행정처분과 관련된 부분은 결국은 어디서 한다?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행정처분 최종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이전 전 등록관청 행위에 대해서는 누가?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최종적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부분. 자, 요까지가 중개사무소 이전이고요. 그러면 이제 분사무소 이전을 보죠. 분사무소 이전. 자, 분사무소 이전은 이전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 10일 이내. 똑같습니다. 10일 이내. 자, 어디다가 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전 신고를 어디다 한다?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한다. 그러면 결국 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하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분사무소에 대한 모든 행정업무는 어디서 처리한다? 주된 사무소 처리한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다가 이전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서는 일단은 자 신고 필증을 재교부해 주는데 그런데 동일관청으로 이전하죠. 그러면 변경 교부를 어떻게 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또 자 이전 전 그 다음에 이전 후 등록관청이 어떻게 돼요? 통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서류가 송부되는 게 아닙니다. 통보되는 거다. 자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 이전 후 간에 주된 사무소 등록관 제출 이제 이전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신고 필증 다시 교부해주고 이전 후 등록관에서 통보한다 그랬는데요. 자 강북구에 일단은 주된 사무소가 있어요. 그런데 강남구에다가 뭐를 두냐면 분사무소를 뒀습니다. 이전 신고 절차라는 부분이죠. 강북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 강남구에 분사무소를 어디로 옮긴다? 서초구로 한번 옮겨보죠. 서초구로 이전을 합니다. 강남구 거를 서초구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강남구의 분사무소를 어디로? 서초구로 옮겨놓고 나서 며칠 이내? 10일 이내 어디다가 이전 신고한다? 주된 사무소인 강북구에 이전 신고를 하죠. 그러면 강북구에서는 어떻게 돼요? 신고 필증 재교부해주고 관청이 틀리니까 재교부해줬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한다? 강북구에서는 이전 전, 이전 후 등록 두 가지 다 통보하는 거예요. 강남구와 서초구에다 통보하는 거죠.
강남구에는 너 동네에서 나갔다 통보하는 거고 서초구엔 너 동네로 왔다라고 통보하는 거죠. 이게 양쪽 다 통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보니까 분사무소와 중개사무소, 자 이제 두 가지를 비교를 한번 해보죠. 중개사무소와 분사무소에 있어서 차이점이 뭐예요? 이전한 날부터 10일에는 같죠. 근데 중개사무소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하는데 분사무소는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이전 신고. 틀립니다. 이게 여기다가 이전 후 그럼 틀려요. 그 다음에 여기는 등록증 제기본에서 서류가 송부되죠. 그러나 자 분사무소는 서류가 송부되는 게 아니고 통보만 해주면 돼요. 서류는 그대로 주된 사무소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자 이거 10일이네. 자 여기 10일이네. 요거 만약에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이전 신고 10일이 안 하면 어떻게 된다? 100만 원 과태료. 자 이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80페이지에 보니까 사무소 공동사용이 나오죠. 사무소 공동사용. 자 사무소 공동사용이란 이거는 사무소를 같이 쓰는 거예요. 자 여기에 사무실 하나 두고 여기에 자 갑, 을, 그 다음에 병, 그 다음에 정 여러 개업공개사가 사무실 같이 쓰는 거지. 얘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고 얘는 부칙에 의한 개업공개사고 얘는 법인인 개업공개사. 그러면 정은 뭘까요? 얘는 분사무소입니다. 분사무소 설마 병법인의 분사무소 아니겠죠? 다른 법인의 분사무소겠죠? 이렇게 분사무소도 사무소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무소를 같이 쓰는 이유가 뭐예요? 사무소를 같이 쓰는 이유는 이거는 경비절감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 법조문에다가 경비절감 그렇게 표시하면 좀 천박하죠. 그러니까 좀 거창하게 그 목적이 나옵니다. 공동사의 목적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무소 공동사의 목적은 뭐다?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무실을 같이 쓰게 되는 방법은 같이 쓰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사무실을 구해놓고 이쪽으로 뭐 하는 거예요? 개설,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사무실을 구해놓고 이쪽으로 어떻게 돼요? 옮겨가는 방법이 있죠. 자, 이전하는 방법. 그러니까 기존 사무실을 이쪽으로 옮기거나 아니면 새롭게 이쪽으로 등록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사무실을 같이 쓸 수 있는데 이때 자 등록 신청 시와 사무소 이전 신고 시 공동 사용 목적이라면 자 사용 권한 있는 자의 뭐를 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라 그랬습니다. 사용 권한 있는 자의 사용 승낙서를 제출하라. 이게 뭐냐면 자 이 사무실을 보통 한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죠. 예를 들어서 갑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갑이 이 사무실에 사용 권한 있는 자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용 권한 있는 자 갑의 사용 승낙서를 누가 을병정이 첨부해서 지금 뭡니까? 등록 신청할 때 이전 신고할 때 하라는 얘기예요. 조심할 것은 사용 권한 있는 자가 임대인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아닌 실질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얘를 얘기한다라는 거 조심하시고 자 그러면 사무실만 같이 쓸 뿐 의무와 그 다음에 책임은 어떻게 한다? 각각 개별적이에요. 자 뭐만 같이 쓸 뿐 사무실만 같이 쓸 뿐 의무와 책임은 어떻게 한다? 각각 개별적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사무실 같이 쓰는데 사무실을 같이 쓸 수 없도록 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업무정지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에 지금 갑이라는 개업공개사가 혼자서 업무를 하다가 얘가 업무 정지를 받았어요. 그러면 사무실 문 닫아야죠. 이때 이 을이라는 사람을 불러들여 가지고 계절 등록하게 합니다. 그러면 얘는 문 닫아도 자 얘는 업무를 하면 사무실 문을 열 수 있죠. 요걸 악용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업무 정지 받았을 때 여기 사무실에 을이 들어와서 공동사용을 못하도록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갑이 업무정지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을사무소로 어떻게 돼요? 여기 을사무소로 옮겨가가지고 근데 얘는 업무정지 받았으니까 일을 못하지만 을사무소로 가면
얘 업무를 이쪽에다가 넘겨줄 수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 이런 걸 못하는 거죠. 다만 갑을 같이 업무를 할 때 공동사용하고 있는데 갑이 업무 정지 받았다. 그럼 이거는 못 내리죠. 자, 을병정은 그대로 애초부터 있었으니까 요런 것은 제외된다는 얘기죠. 자, 그게 여러분들 이제 81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동사무소 설치금지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어서 개업공사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 공동사업을 위해서 승낙서를 주거나 아니면 또 업무정지 기간 중에 개업공사 다른 개업공사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해서 이전 신고하는 거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소 공동사용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놓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인장 등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